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도를 넘는 음해성 유언비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고발한 비방글만 70여 건이 넘는다고 대한변협이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에 따르면요, 세월호 유가족과 대한변협은 악성 비방글 70여 건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자체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보를 받아서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 명의 등으로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강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문제가 되는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글을 쓰거나 계속 댓글을 달면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문제의 글들을 보면요, 단식을 하는 세월호 가족 등을 향해 가전욕설은 물론 시체 장사를 한다고 비아냥대거나 온갖 특혜를 바라는 역겨운 인간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빨갱이라고 폐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족들을 향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는 요구를 하고 왜곡하거나 특례 입학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온갖 특혜를 바라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들 왜 나왔습니까? 가족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갖는 거는 절대로 안 되니까 대신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런 특혜 요구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로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 그 요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특례 입학 이런 것들도 유가족들이 주장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그 주장만 안 하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해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안산 단원경찰서는 현재까지 60여 명을 피고소인 신분 등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인해 보니 중학생부터 평범한 직장인 70대 노인도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70대 노인이든 가릴 것 없이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선거기간 중에 여의도 연구소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뒤지고 있다라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그러나 그 내부 소식통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에 지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고소고발을 하고 저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70대 노인이든 벌금 700만 원, 7천만 원 때려서 그야말로 단식을 하는 딸을 잃은 아빠에 대해서 막말을 퍼붓는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 땅의 박근혜 홍위병 언론들의 탓입니다.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그 시점 개강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그동안 숨겨놨다가 김영호 씨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는 언론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제 노정면 앵커 뉴스K 클로징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홍위병 언론들, 이 기막힌 시대에 자칭 보수 언론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정말 그들도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존재인 것인지 회의를 느끼고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에 대해서 벽을 느끼게 합니다. 들어보시죠.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왜 이제 왔냐. 울분의 고함과 호소의 눈물이 뒤섞여 체육관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이날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앞으로 나서며 고함치고 한마디 욕설을 한 상황이 이로부터 넉 달도 훨씬 지난 지금에 이르러 대단한 뉴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이날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잠시 반추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떠들어댄 에어포켓을 철석같이 믿고 신속한 구조를 절절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언론은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 구조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이때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해양경찰청장한테 호소를 해도 구조가 안 되고 해수부 장관한테 호소해도 구조가 안 됐습니다. 총리한테 물통도 던져보고 그랬지만 구조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욕설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뉴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언론들도 다 압니다. 그때 이미 김영호 씨의 욕설 장면을 언론들은 확보하고 있었지만 욕설을 가린 채 영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항의에 대통령이 귀를 기울였다고, 그래서 박수까지 받았다고, 심지어 그런 대통령이 대단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넉 달 전 대통령을 대단하게 만드는 데 쓰였던 분노의 장면이 지금은 딸 잃고 곡기까지 끄는 아버지를 모질게 몰아붙이는 도구, 인격 살인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K 클로징 멘트를 들어보면은 김영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이른바 막말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칭 보수 언론이라는 자들은 그게 부안해동하는 종편들 그야말로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뉴스K가 있어야 하는지, 왜 국민TV가 있어야 하는지 아마 어제 국민TV 뉴스K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전문 후원기업 우진축산유통에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개념찬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등급의 뉴질랜드산 청정우 선물 세트, 명절 선물용 가방에 야무지게 포장한 뉴질랜드 5kg 찜갈비 세트가 무려 99,000원. 현재 원가가 15% 이상 인상됐지만 전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9월 4일까지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가족들과 푸짐한 찜갈비도 먹고 국민TV도 풍성해지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맞죠? 주문 전화 기다릴게요. 02-2634-6565 02-2634-6565 네. 유민 아빠 김용호 씨 단식 46일 만에 멈췄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옆에서 김용호 씨 단식을 멈출 때까지 나도 같이 단식하겠다 해서 멈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 아빠가 단식을 스톱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나온 글이지만은 한겨레신문에 오늘 게재된 작가이자 기찻길 옆 작은 학교 상근자인 김중미 씨의 유민 아빠께 보내는 편지 절절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화군 양도면에 사는 쉰둘 엄마입니다. 광화문 농성장 먼발치에서 유민 아빠의 단식을 지켜보며 기도만 드리는 소심한 아줌마고 유나 유민이 또래의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는 공부방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제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19, 24, 한창 예쁜 청춘들이죠. 그래서 15, 18딸이 얼마나 예쁘고 빛나는지 잘 압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다 알죠. 대학 입시의 압박에도 그 빛나는 청춘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처음 젖을 물리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앉아 엄마를 부르던 날, 걸음마를 떼던 날,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날들도 첫사랑에 애끓는 딸과 나누던 문자 하나하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더 아프고, 아이가 기쁘면 더 기쁘고, 아이가 슬프면 더 슬픈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압니다. 유민 아빠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과 헤어져 살며 얼마나 그리움에 사무쳤을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괴로웠을지. 제 남편도 딸이 젖을 토해내는 냄새마저 좋다고 허허거리던 팔불출이기에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잘 압니다. 유민 아빠의 단식 45일째, 대한변협을 통해 공개한 SNS를 보았습니다. 딸과 나눴던 그 애틋한 대화들을 일하며 틈틈이 꺼내보았을 살가운 딸의 문자를, 유민이를 잃고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었을 그 대화를, 마이너스 통장 사본을 세상에 드러내며 당신은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했을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주체인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비정하고 불의하고 무능할 줄 몰랐습니다. 유민 아빠도 그러셨겠죠. 세월호가 기우자마자 달려간 어선과 어업 지도선들의 선원들이 말했죠.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런데 저들은 민생을 운운하며 세월호를 지우려 합니다. 당신이 곡기를 끄는 까닭이 유가족들이 온갖 비난과 회유와 거짓 선동에도 타협할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겠죠. 이 야만적인 나라에서 아이를 기르며 늘 생각했습니다. 이민 갈까? 지평선을 처음 보았던 헤이룽장성은 어떨까? 마다가스카라는 섬나라는 어떨까? 그러나 가난한 우리는 쉽게 이민을 갈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 부쩍 늘었다는 북유럽의 이민은 언감생심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20살 생떼 같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죽어도 경제를 더 걱정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모질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대추리로 소풍을 가고 사대강 답사를 하고 용산 남일당과 강정마을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한진, 쌍용자동차, 콜트콜렉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도 갔습니다. 아이들이 절망과 포기보다 희망과 끈기, 고립과 패배보다 연대와 공동체의 삶을 살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족이 일어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으러 전국을 다니고
십자가를 메고 걷고 곡기를 끊었습니다. 청맹관이 같은 대통령과 정치권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시간에도 광화문에는 유민 아빠의 단식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 더는 삶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손을 더 굳게 잡겠습니다. 당신이 노동자라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빠라서 존경합니다. 유민 아빠, 당신은 끝내 이 시간을 이겨내고 웃으며 유나와 밥상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로소 밥상 앞에서 죄스럽지 않을 겁니다. 네, 작가이자 기찻길옆 작은학교 상근자인 김중미 씨가 오늘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유민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기에 최연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려만 드렸습니다.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소아숙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작은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EJ, 이 작가와 이 박사 그리고 세작, 세 사람의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토크 콘서트인데요. 2014년 8월 31일, 즉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금 제 말이 끝나는 뒤 게시판에, 생방송 게시판에 자기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게재해서 신청하시면 두 분에게 각 2장씩 표 넉장을 공짜로 드립니다. EJ 콘서트 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아까도 세월호와 관련된 김중미 작가의 편지 낭송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새누리당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 때문이라는 거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7시간 어쩌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김종군 논설위원이 바로 그 점을 제대로 짚었는데요. 7시간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바로 세월호법이다. 소개해드립니다. 훗날 밝혀진 바지만 9.12 사태 발생 초기 조지 부시 대통령의 행적은 애초 발표된 것과는 많이 달랐다. 자신이 사건 당일 곧바로 정부의 비상대응 계획을 이행했다는 설명과 달리 비상령은 연방수사국이 백악관의 지시 없이 정부 합동 국내 테러 작전 계획 개념에 의거해 발동했다.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던 중 사태 발발을 보고받고 몇 초 지나지 않아 학교 교실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거짓말이었고 최소한 7분 이상 머물렀던 사실도 밝혀졌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에 상당 부분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감춘 것이다. 9.11 사태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의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그런 게 만들어져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조사 결과 부시가 뭔가 좀 대통령이 폼나게 행동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행적을 둘러싼 논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은 분명히 경내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관저에 있었다는 뜻으로 짐작이 됩니다. 청와대 쪽은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저는 대통령이 쉬는 공간이라는 성격이 강하며 국가 비상사태에서 오랫동안 머물 장소 못 됩니다. 세월호 침몰 정도의 국가적 위험 사태가 일어났다면 대통령이 곧바로 정위치하는 게 정상입니다. 9.11 당시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에어포스1의 기술을 돌린 경위를 놓고 나중까지 설왕설래가 오간 것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국민들이 뽑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정의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치 안 했느냐 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안 했다 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다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청와대가 굳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쉬쉬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뭐뭐나 하고 있었다니 라는 비판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무엇이 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질 신문인 산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케이가 인용했던 또 어떤 저질 신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화무게 씨를 만난 것이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비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각의 관측처럼 대통령의 건강이나 미용과 관련된 그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뭔가 말 못할 곡절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7시간 미스터리가 당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특별법에 따라 진행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초점은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밖의 것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고 이미 얼추 드러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 초기 대응 문제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7시간 미스테리와 맞닥뜨리게 된다. 청와대로서는 그 대목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여야 간 특별법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야당이 7시간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을 터뜨린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미국의 9.11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시 대통령의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주변 조사는 물론이고요. 대통령 본인도 직접 조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애초 조사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고 조사위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2사람으로 국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시 대통령 결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10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인 선서가 면제된 것이 그나마 다른 정인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연 그 정도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네버입니다. 네버. 기소권 그만두고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위원으로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싼 행기력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뇌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은 부시 대통령처럼 조사위원들 면전에서 3시간, 4시간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걸 수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시도 미국 보수가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도 9.11 참사라고 하는 국가의 초유의 비상사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는 응했습니다. 박근혜가 부시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7시간 미스터리는 영원한 미스터리 영역으로 남을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집권 영원한 같습니까?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지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있는데 한가게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족의 피맺힘 절규를 한사코 외면했구나 라는 비판까지 더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진실은 엄중하고 역사의 평가는 매섭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그 홍위병들도 지금 솔직히 자백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가볍다는 사실 투철하게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내비도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하셨네요. 그리고 게시판에 이제야 조합원에 가입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왕 출자금도 납부하셨으니까 매월 11,000원 이상 월 조합비 납부 CMS 계좌이체 신청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J 콘서트 당첨자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나머지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분, 메론향기님과 상진이님 각 2매씩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연락드릴 테니 티켓을 받을 주소를 꼭 오늘 안에 답장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8세 생일이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생신 봉화 작은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수 이성환, 조관우, 자전거 탄 풍경, 이한철님 등 여러분들이 출연하시니 봉화 작은 음악회 공연 보러 오시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왕싸가지님이 이름 좀 아이디 좀 고치세요. 왕싸가지가 뭡니까? 왕싸가지님이 조합원 배가 운동도 함께하고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햄버거 만들어 갈 테니까 햄버거 같이 먹자. 조합원 배가 운동, 배바 운동이라고 그러네요. 조합원 배가 운동이죠. 예. 날짜는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봉화마을 봉화밥상업 주차장 옆이라고 합니다. 예. 또 순간 서울 도봉구 쌍문 이동의 말라리아가 아니고 말러리아님이 예. 조합원 가입 하셨네요. 출자금 납입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민 아빠 단식도 일단 끝났으니까 저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단식 광고가 좀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좀 별로 의식 못 했습니다. 이거 유료 광고라서 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오해숙달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단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이 광고를 통해서 생활단식 신청하시면은 신청자에게 1인당 5만 원 출자금 증자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염수경이 아니지 염수정 추기경 진짜 골 때리는 추기경이십니다. 어떤 분이 염수정 추기경 가지고 육행시를 썼더라고요. 염장지르는 추기경 수수방관하다니 정말 성직자 맞나? 추한짓 그만하시고 기도하며 돌아보시길 경을 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라고 육행시를 써주셨는데요. 염수정 추기경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육행시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그런 놈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고요. 단테의 신곡에 나온 얘기대로라면 염수경 추기경에는 지옥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국 천주교의 비극입니다. 한국 천주교 성직자의 최고 어른께 지옥,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겨레신문에 하훈 시인이시네요. 평화기획자라는 분이 흑인예수 남미교황이라는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재림한 예수가 중세 종교재판 신문관 앞에 불려온다. 신문관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등 기적을 일삼다 체포된 예수에게 왜 하필 지금 나타나 우리를 방해하느냐며 몰아붙인다.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예수는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선 조용히 사라진다. 도스토옙스키 소설 카라마조프의 경제의 장면이다. 도스토옙스키 소설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가 단지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을 썼던 러시아의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14년 대한민국에 나타난다 치더라도 개신교 목사들은 왜 우리 밥그릇 뺏어가느냐고 예수를 핍박할 기세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요. 흑인 예수를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 방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흑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예수가 빈민가 골목을 배회하면서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삼류건달로 묘사되고 있으니 백인 주류 사회의 반감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인 예수는 할렘의 건달들, 즉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툭하면 욕설을 내뱉거나 주먹질을 하고 심지어 마리화나도 직접 재배에 피웁니다. 그 흑인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이라고는 해봐야 맹물을 와인보다 도수가 높은 꼬냑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쯤 되면 성인이 아니라 뒷골목에서 밀주를 주워보라는 삼류조폭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에서 파격의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믹물을 제작, 방영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드라마에 그려진 그분의 모습이 딱히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피부색은 몰라도 드라마의 예수는 진짜 그분의 삶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실제로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출신 성분이 비천했고 평생을 농부와 어부 등 육체노동자, 창녀와 이민족 등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다니지 않았던가. 그가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부자나 힘있는 자들 앞에서 설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록 가스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육화한 이 뮤지컬 공연도 미국 보수 기독교주의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죠. 제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우유부단하기만 한 성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등 파격적으로 설정된 인물들이 아마도 보수 기독교계에는 낯섰을 겁니다. 로마 식민 지배하의 모순된 사회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그들과 함께 분노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성의 육화는 어떤 종교든 금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인 시인 하운 씨, 나를 비롯하여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 뮤지컬을 통해서 예수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가 흠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분 가르침의 본질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유쾌한 풍자나 감성적인 인물 해석은 선교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안일 겁니다. 나는 기대해본다. 예수뿐 아니라 시다르타 등 다른 성자들도 신성의 권좌에서 내려와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방랑하며 진솔한 우리 이웃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뵐 수 있기를. 한반도 분단의 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도 보았으면. 그래서 천국과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있음을 손수 보여주신다면. 정말 그렇다면 저도 기독교에 귀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황인이 아니라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또 어떻습니까? 최근 방안의 높은 건좌에서 내려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교황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고통을 넘어 밤낮을 통곡으로 지새우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시종일관 함께한 남미 출신의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오늘날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종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팟빵 게시판, 팟캐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2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규 님이 오늘 둘째 아이 생일 선물로 국민TV 5구자 신청하려니 미성년자라 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랑 집사람이랑 5구자씩 정주화 및 신규 가입합니다. 첫째 중학생 딸아이도 가입이 안 되네요. 안 되면 사실 전화하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영규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족 1년치 회식비 아껴서 20구자 정주화키로 했거든요. 사랑하는 예쁜 딸 보겸이, 아들 성현이, 그리고 마눌님. 언제나 우리 가족은 늘 국민TV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나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과 같이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면서 29자 청자를 해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남구 숭유동에 살고 있는 살명이 낙 0316님 역시 지난 금요일 조합원 가입 완료했다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백영님의 조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면서 라디오 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